김정은 칭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정치데스크 시간에도 김정은 칭송대회가 어디에서 열렸다 이런 주제를 여러 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또 이 칭송대회가 열려서 많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민지 기자, 이번 김정은 칭송대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행사인데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곳에서 올해 2월에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의 첫 걸음은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최고 지도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연구 모임. 그러니까 그 연구 모임의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게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게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지난주 토요일 서울 중구 명동 향인교회에서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일종의 보고회를 연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발언들이 참 좀 우려 섞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보시면 김정은의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라든지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크나큰 지지를 받고 있다든지 미국을 상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담대한 외교력을 펼치고 있다든지 정 의원님, 참 이게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글쎄요 믿기지 않는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저 기사를 보고 네. 저거는 지금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선전선동부의 지침이 아닌가. 하하. 김정은의 정치 행위를 이렇게 포장해서 남한 백성들한테 전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미국 본토 전역에 핵사 정권이 있는 단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담대한 외교력이다. 담대한 외교력이다. 아니 그것 때문에 가장 1차적인 위협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무슨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독재자를 찬양하고 평화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게 진보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겠다. 지금 솔직히 이 공안부는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조 부장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 보고대회, 그러니까 발표대회를 하면서 사전에 안내문 같은 걸 하나 냈는데, 보시죠. 자, 복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지침을 한 거예요. 안 되는 옷차림, 영어가 써 있는 옷, 청바지 등 외국 문화 옷차림, 후드티, 모자 착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참, 저 지침도 마치 뭔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지침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내세우는 반미주의. 반미주의. 그대로 담겨 있죠. 음. 예. 그런데 이게 참 걱정이 돼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모임에서 작년 4월에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도중에 평양냉면을 멀리 판문점까지 가져왔다. 이렇게 말했다가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발언. 이 발언이 나왔잖아요. 예, 예. 이것과 관련해서 또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제목의 노래까지 발표를 했단 아하. 말이에요. 예. 이거야말로 대남의 어떤 그 선전 매체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지금 반복이 되느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그 광화문이라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위임맞이 행사가 대대적으로 위임맞이 열렸죠. 행사. 예. 그리고 또 이런 행사가 열렸어요. 왜냐.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이거는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고 또 처벌도 하지 않는다.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 또 KBS라는 어떤 그 우리 시청료를 내는 그런 지상파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김재동 씨가 김정은 위임맞이 행사를 주관한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일련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런 거를 용인한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현 정부가 용인하고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그게 심각한 거다. 예. 근데 김민지 이게 기자. 얼마나 예. 교묘하냐면은요.
나중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김정은 연구 발표 대화 이런 형식으로서 연구적 학술적 행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날 당일날에는 그걸 전체 동영상을 다 생중계했는데 생중계. 나중에 인터넷에서는 편집해가지고 예. 문제가 될 부분들을 싹 빼고 올렸어요.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사가 필요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이번 이 논란은 정치권에서까지도 또 좀 회자가 됐더군요. 네, 오늘 관련 질문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했는데요. 황 대표도 방금 정 의원님도 처벌이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황 대표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이 정권은 자기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라면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집단이 광화문 광장을 누비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동안 사실 좀 논란이 많았던 민주노총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민주노총의 그 구속된 조합원이 김민지 기자, 이 경찰서 유치장을 떠나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휴대전화를 써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SNS에 민노총 간부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거기에도 대놓고 이렇게 썼어요. 수감 중에 글을 몰래 올린다.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린다고 하면서 뭐 날카롭게 버려진 칼날이 되어 돌아오겠다, 이런 이제 포부도 밝혔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구속 엿새째입니다. 지난 5일에 글을 올린 게 구속 엿새째에 이제 올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서울 남부지검 호송 출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한 20분 정도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SNS를 올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경찰이 이제 원래는 본인 확인한 다음에 소지품을 경찰이 보관을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송되는 와중에 경찰이 자기 가지고 있던 것을 본인 확인차 이 사람한테 잠시 줬는데 다시 돌려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동되는 한 20분 동안 SNS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경찰의 행동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부장,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야 정상인 거죠. 네. 네. 아니,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서 네. 그 구치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과정에. 어떻게 핸드폰을 호송차 안에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페이스북을 띄웠을 때, 아니, 구속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띄웠을까? 그러니까요. 혹시 페이스북 계정이 유출된 거 아니냐. 어허. 이런 논란까지 일었잖아요. 그런데 네. 알고 보니까 본인이 올린 거예요. 호송하던 경찰이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돌려줘서 글 올리는 게 가능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공권력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 이분 민주노총, 지금 구속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네. 또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다치게 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휴대전화까지 돌려준 것, 예. 이것 역시 지금 정부가 공권력 집행이라든지 또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전혀 어떤 엄단 발표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도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세게 규정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김정은 칭송대랑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네. 말씀이시네요. 원래 예. 이런 어떤 민주노총이 불법, 탈법, 폭력 시위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민정수석의 발표까지 있었어요. 네.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도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나왔었습니다. 예. 성명이. 그런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하. 바로 그런 것들이 공권력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예. 이 정부는 민주노총 편이구나. 이런 잘못된 신호를 계속 주기 때문에 경찰도 저렇게까지 휴대전화도 돌려주고 페이스북 글쓰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요, 구치소로 이감되는 과정에 그 호송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SNS, 소셜미디어에 글 올렸다는 건데, 이게 그냥,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이요. 외부에서 연락해서 예를 들면 그 과정에 도주를 공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상황들을 경찰이 스스로 만들어준 거 아니냐. 민노총의 간부한테. 우리 일반인들이 구속돼서 구치소 이감되는 과정에 휴대폰으로 SNS에 글 올린다고 했으면 경찰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 의원님? 만약에
도주를 목적으로 해서 사고를 만약에 일으켰다 칩시다.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야 어디 통과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엄하게 봐야 되는 문제고 이 피의자 호송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정말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뭐 유명한 대중가요 얘기 중에 보면 가사 중에 보면 그대 앞에만 서면 너무 왜 작아지는지 얘기하잖아요. 왜 이 정부의 공권력은 예. 그렇게 이 민노총의 무법한 행동 앞에 쓰면 이렇게 무기력해지냔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 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안부 장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우리 조국 민정수석 저는 분명히 답변해야 된다고 봐요. 답변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민노총 간부의 휴대전화 이송 중에 사용 논란까지 짚어드렸습니다.